안녕하세요. 친절한 명승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병원에 입원은 했는데 간병비가 너무 비싸서 걱정이다. 이런 고민 주변에서 한 번쯤 해보셨죠? 이제 그 부담을 국가에서 조금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선 간병비가 왜 그렇게 비싸게 느껴질까요?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사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돌봐주는 간병인은 별도로 고용해야 하죠. 하루 평균 간병비는 10만원, 15만원 수준, 한 달이면 300에서 400만원 가까이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 중풍이나 암 치료 중일 경우 장기 입원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병은 가족이 하든 돈 주고 사람을 쓰든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장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것을 간병비 급여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 환자 대상 중심,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질환자 등 경제적, 신체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간병 방식은 24시간 상주 간병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간병비 일부 정액 지원 방식도 검토 중, 즉 모든 입원 환자에게 무조건 간병인을 붙여주는 건 아니고 병원 내 간호 인력과 간병비 일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간병 관련 국가 지원 제도가 완전히 처음 도입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도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라는 게 있어서 간병인을 따로 두지 않아도 병원 간호 인력이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죠. 하지만 병원이 한정되어 있고 대기자가 많아 아직 실질적인 체감은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강보험 급여화가 전국 병원으로 확장되고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장점, 장기 입원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보호자 없이 입원해야 하는 분들도 걱정 줄어듦,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습니다. 단점 또는 쟁점,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도입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 서비스 질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어떻게 혜택을 받게 될까 하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아직 제도가 100% 시행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면 좋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 리스트 미리 확인하기.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 입원하게 될 경우 복지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간병비 관련 상담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제도 시행되면 내가 해당 대상이 되는지 체크하고 신청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라는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복잡한 의료비 부담 속에서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이 기다려온 제도인 만큼 정확한 정보와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시니어 맞춤 정보, 명승군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